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수업을 맡은 화학교육과 신유림입니다. 저는 먼저 효과적인 교수법으로 첫 번째,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추가로 설명하는 수업. 두 번째는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형 수업. 세 번째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론형 수업. 네 번째는 사례와 비유를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을 돕는 수업. 다섯 번째는 학생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수업. 여섯 번째, 여러 학습 자료를 통한 흥미있는 수업. 일곱 번째, 학생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학급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수업. 여덟 번째, 학생들이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수업. 아홉 번째, 학생들과 소통하는 수업. 열 번째,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효과적인 교수법 두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를 사용하여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견 탐구학습과 인지적 도제학습을 수업 제목으로 해서 수업을 하게 된 화학교육과 신유림입니다. 먼저 목차로는 우리 교수 방법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최근의 학습 방법과 매체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교수 방법의 유형과 특성에서는 교수 학습 방법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강의법과 토론법, 협동학습은 이미 전에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유형과 특성 중에 발견 탐구 학습의 유형과 특성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최근의 학습 방법과 매체 활용에서는 인지적 도제학습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인지적 도제학습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시작. 도제 도제 교육의 교육의 방법, 방법, 학습 학습 활동의 활동의 계열, 계열화, 계열화, 매체의 매체의 활용 방향. 활용 방향.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게요. 시작. 발견 탐구 학습의 정의와 정의와 특성에 대해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설명할 있다. 수 있다. 인지적 도제 학습의 정의에 인지학습의 대해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 전통적 도제 도제 학습 학습 방법과 도제학습 방법과 인지적 방법과 인지적 도제 도제 인지적 학습 학습 방법의 도제학습 방법의 차이점을 방법의 비교해 차이점을 비교해 설명할 수 설명할 있다. 수 있다. 도제 도제 교육의 교육의 도제 방법에 교육의 방법에 무엇이 방법에 있는지 무엇이 각각 있는지 예시를 각각 들어 예시를 설명할 들어 수 설명할 있다. 수 있다. 매체의 매체의 활용 매체의 방향, 활용 무엇이 방향에 있는지 무엇이 각각 있는지 예시를 각각 들어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설명할 있다. 수 있다. 네, 우리 이 학습 목표를 계속 기억하면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발견 탐구 학습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발견 탐구 학습은 우리 발견 학습과 탐구 학습으로 쪼개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발견 학습은 개념의 원리를 습득하는 지적인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무엇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내면 과정. 네. 지적인 내면 과정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가는 방법이에요. 발견학습에서 브루너라는 학자는 문제 인식,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결론 도출의 단계를 제안했는데요. 이 방법은 뒤에 가서 이론에 가서 배워볼 거예요. 발견학습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발견 과정을 촉진하고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할까요? 안내. 네,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학습자는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가설 검증을 통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주체가 될 거예요. 다음으로 탐구학습에서는 지식의 획득 과정에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내 주변에 있는 자연이나 사회에서 필요한 탐구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학습 방법이에요. 탐구학습도 마찬가지로 문제 제기, 가설 형성,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 검증, 결론 도출이라는 단계가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는 새로운 사실과 원리를 탐구할 수 있어요. 교수자는 앞서 말했던 발견학습과 마찬가지로 학습자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덧붙여서는 학습자가 탐구해야 할 문제를 직접 제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탐구학습에서 학습자는 발견학습과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과정을 스스로 진행해 나가는 능동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발견 탐구 학습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장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습자가 지식 획득 과정에 주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 학습자의 사회적 학습자의 능력 향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지적 지적 능력의 능력의 개발과 비판적 합리적 사고 비판적 배양, 사고 배양, 학습자 스스로 학습자 어떤 스스로 것을 어떤 것을 발견하기에 발견하기에 기억력 향상, 향상, 학습자의 학습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로 인한 참여로 인한 긍정적 자아 긍정적 개념 자아 형성. 개념 형성. 네, 이러한 장점을 우리 찾아볼 수 있는데 단어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가 지식 획득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탐구학습의 특징이자 장점이죠. 학생은 무조건 그걸 스스로 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참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적 능력의 개발과 합리적 비판적 사고 배양이라는 말에서 지적 능력은 우리 학생이 그 지식 획득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지적 능력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학습자가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생각할 때에 그 학습 과정 자체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단점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스스로 하는 단계이다 보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두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개념을 전달할 때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앞에서 던져주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고, 그리고 학생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자에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 탐구 학습에 관한 이론에서는 브루너가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브루너는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방법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발견하는 연습을 통해서 학생의 지식이 저절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획득되어 간다고 보고 있어요. 교육적 의의를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기본 개념 기본 개념 원리 의미 있게 도움, 이해하는데 도움, 탐구 탐구 정신과 탐구 정신과 기능 탐구 기능 학습에 도움, 학습에 도움, 자아 발견, 자아 자기 발견, 실현 자기 가능. 실현 가능.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교육적 의의에는 개념과 원리를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탐구 정신과 탐구 기능을 배울 수 있으며, 자아 발견하고 자기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샬라스는 탐구학습에 대해 말하는 학자인데요. 마샬라스는 이미 개발된 심리적 풍토에서 가설을 많이 사용한다는 주장입니다. 가설을 사용해서 그 가설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평가하는 과정을 탐구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샬라스는 기존의 주입식, 암기식 방법을 지향하고 발견적, 탐색적 형식을 지향하는 사람인데요. 이 과정에서 수업 전개에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조건은 교실의 탐구적 분위기를 일단 조성해서 그 학생의 주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탐구적으로. 그리고 가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가설에 대한 증거를 무조건 활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학자고요. 수업 과정 단계는 안내, 가설, 정의, 탐색, 증거 제시, 일반화 등으로 구분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최근의 학습 방법과 매체에 활용해서 인지적 도제 학습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먼저 인지적 도제 학습은 현실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학습과 실제적으로 내가 과제를 수행하는 경험,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밀접한 상호작용, 그리고 토론을 통한 역동적인 학습을 중시하였는데요. 일단 먼저 인지적 도제 학습에서 도제란
일을 하는 방법을 보고 그 일을 도우면서 일을 하는 방법이 저절로 학습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제 상황에서 전문가의 과제 수행 과정을 일단 먼저 관찰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제를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 상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지적 도제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먼저 전통적 도제 학습 방법에서는 옛날에는 학교 교육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이나 기술을 일단 전달해야 되는 방법이라고 다들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 지식이나 기능을 일단 알려줘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도대 모델은 물리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지적 도제학습 방법은 과제에 관련된 지식을 일단 습득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인지 기능을 더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요. 인지 기능의 예로서는 뭐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독립적으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지적 도제 모델은 고전적 도제 모델과 달리 인지적인 지식과 기능의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인지적 도제 학습에서 도제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도제 교육의 방법에서는 모델링을 꼽을 수 있는데요. 모델링은 학생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이미 관찰하고 나만의 모델링을 세울 수 있도록 전문가가 뭔가 수행하는 일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 수업에서 학생이 어렵고 세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가 먼저 그 문제를 푸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을 모델링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칭이 있는데요. 코칭은 목적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시도와 관련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도는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할 때 학생이 모르는 부분을 주의를 주거나 이미 알고 있었는데 하다가 빠뜨린 과제를 교사가 눈치를 채고 그 학생에게 회상시켜주는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계 설정이 있는데요. 비계 설정은 학생이 과제를 수행할 때 그 필요한 것을 교사가 공급하는 지원 체제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사가 이제 그 지원할 때는 선행 조건이 현재 학생 기술 수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기술 수준을 알아야 교사가 어떤 걸 지원해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예시를 들자면 뭐 쓰기를 촉진하기 위해 단서 카드를 교사가 지원한다. 도 있을 수 있고 스킬을 가르칠 때에 그 짧은 스킬을 뭔가 준다거나 보여준다거나 그런 지원 체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명확한 표현이 있는데요. 명확한 표현은 말 그대로 학생이 그 문제 해결 과정이나 자신의 생각 등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것은 질문 수업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이 협동학습을 할 때에 학생 스스로가 비평가나 감독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은 다른 학생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반성적 사고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과 전문가의 그런 인지 모델, 그 인지 모델이나 문제 해결 과정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의 예로서는 내가 한 것과 전문가의 생각과 비교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테이프를 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한 테이프와 내가 한 활동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뭐 단점을 찾아서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인지적 도제 학습에서 학습 활동의 계열화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의 계열화는 학생의 학습을 일단 구조화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학생이 하는 것의 의미도 보존하면서 그 학생 스스로가 그 생각을 구조할 수 있는 과제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원리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체적인 전체적인 것에서 것에서 지역적인 지역적인 것으로 것으로 복잡성 복잡성 증가시키기, 증가시키기, 다양성 다양성 증가시키기. 증가시키기. 이것은 학생의 학습을 보조하는 과제를 제공할 때 이 원리에 의해 균형을 맞추어야 하겠죠. 무조건 전체적인 것에서 지엽적으로 과제를 제공하고 그 가운데서도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다양성도 증가시켜야 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인지적 도제 학습에서 매체의 활용 방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체의 활용 방안에서는 먼저 실제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요즘 뜨는 메타버스라는 것이 있죠. 메타버스라는 그런 가상의 공간에서 직접 체험을 한다면 그 실제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시각의 학습인데요. 하나의 주제를 제시한 이후에 뭐 모든 별로 자료를 찾아서 정리해 발표하게 한다면 그 모든 별에 있는 다양한 학생의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이 공유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할 때는 전문가의 시범을 담고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학생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제시하면 학생은 그 자료를 보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는 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내적 교수 방법인데요. 안내적 교수 방법의 예시로는 잘 설계된 코스웨어가 있는데요. 코스웨어는 우리 바람직한 교수 환경이나 수업 조건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체의 활용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협동학습이 있는데요. 협동학습은 다들 잘 알다시피 뭐 모둠별로 하거나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우리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의 세계도 확장이 되면서 온라인 협동학습과 오프라인 협동학습을 적절히 조화해서 시켜야 된다는 그런 주의점이 있겠죠. 온라인에 너무 치우친다면 자신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프라인 협동학습을 같이 해야지 어,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발견 탐구 학습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리고 인지적 도제학습도 우리 배워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전통적 도제학습과 인지적 도제학습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 배웠고, 그리고 도제교육의 방법과 매체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러면 이 배운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 아래 빈칸을 채워볼게요. 장점으로 학습자가 지식 획득 과정에 뭘로 참여하죠? 능동적으로. 맞아요. 능동적이랑 주체적이랑 비슷한 말이긴 하죠. 학습자는 이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발견 탐구 학습에서 교수자는 무엇을 하는 역할이죠? 안내. 맞아요. 안내하는 안내하는 역할이래요. 다음으로 인지적 도제 학습을 떠올리면서 아래 빈칸을 채워볼게요. 인지적 도제 학습이란 전문가의 수행을 관찰하고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무엇을 관찰하는 것이죠. 지식 상태의 변화. 맞아요. 지식 상태의 변화를 보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매체의 활용 방안 중에서 실제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 학습의 예시를 한번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가상 공간의 체험. 맞아요. 가상 공간의 체험을 통해서 실제 상황을 뭐 체험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학습 활동을 한 가지 해볼 텐데, 도제 교육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정해서
자신의 수업을 한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패들렛에 적어볼 거예요. 예시는 앞에 써 있는 것을 보면 되고 QR코드를 찍어서 한번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습활동 다 같이 하나만 채원 학생이 적어준 걸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도대 도제 교육 방법 중 교육의 방법 하나인 중 하나인 명확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학생이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발문한다. 네, 도제 교육의 방법 중에는 명확한 표현이 있죠. 우리 명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교사가 계속해서 자신의 전공 지식을 가르칠 때 학생이 이해하였는지 계속해서 발문한다면 학생이 명확한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더욱더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니? 그래? 일단 여기 있다 잠깐만 있는데 녹화